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감동사연 읽어주는 감동나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한국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세르입니다. 저는 리야드 외곽에서 작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7시 매장에 도착해 차들을 닦고 정리합니다. 요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모두들 화려한 독일차나 실용적인 일본차만 찾으니까요. 오늘도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묵묵히 차를 닦고 있는데 멀리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슈퍼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가끔 그런 차들이 지나갈 때면 어쩐지 가슴이 아파요. 내 매장에 주차된 도요타와 닛산 SUV들은 먼지만 쌓여가는데 말이죠. 하루에 몇 대라도 팔면 다행이에요. 모두들 독일차나 일본차만 찾으니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오늘도 병원비가 나갔고 딸 라일라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학비가 막막합니다. 사실 이대로 가다간 매장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에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알라에게 기회를 달라고 빕니다. 어떤 기회든 작은 변화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는 기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먼 친척인 알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알리는 제 삼촌의 조카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나세르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알리가 반갑게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장사가 잘 안 돼.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즘 부자들 사이에선 한국차가 대세예요. 진짜라니까? 나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한국차라니. 여기서 누가 한국차를 탄다는 건지. 그건 마치 사막에서 얼음을 판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 도요타 대신 현대 산타페를 찾는 겁니다. 혹시 현대차는 없나요? 산타페 같은 거요. 저희는 주로 일본차만 취급합니다만. 아, 그래요? 제 형님이 왕실 경찰인데요. 요즘엔 현대차만 타요. 안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객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왕실 경찰이라니. 그것도 현대차를 탄다고. 그날 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현대차 사우디 성능 테스트라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온 50도 문제 없음, 엔진 냉각력 최고점, 테스트 통과라는 자막이 보였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결심했어요. 현대차 중고를 수입해보기로요. 하지만 이 결정을 주변 딜러들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나세르, 내가 미쳤구나. 이제 한국차까지 파냐? 망하고 싶어?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했어요. 내 직감이 맞다면 이것은 내 가족과 내 사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뒤 저는 현대차 중고 3대를 들여와 매장에 세웠습니다. 파란색 산타페, 흰색 소나타, 검정색 투싼이었어요. 모두 2년에서 3년 된 차량이었지만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차를 손질했어요.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고 엔진을 점검하고 에어컨이 사막의 무더위에도 견딜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매장 앞에 안전한 가족용, 열에도 강한 한국차라는 현수막을 달았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시원했습니다. 손님들은 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고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간혹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싸니까 그런 거 아니야? 중국 차보단 낫겠지 뭐. 왜 일본 차 안 팔고 저런 걸 파는 거야?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가슴에 박혀 아팠어요. 내가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 모두가 옳은 걸까? 불안함이 저를 덮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이 도전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드디어 한 젊은 부부가 산타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구경했고 시승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죠. 드디어 첫 판매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차량 인도 직전 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세르 씨.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장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세요. 한국차는 안 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첫 판매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 마당에 앉아 담배만 피웠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그때 딸 라일라가 커피를 들고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라일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을 뿐이야. 현대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 차인지를. 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이제 스마트폰도 드라마도 음악도 세계적이래요. 차도 분명 그럴 거예요. 딸의 말에 잠시 위안을 얻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장 임대료와 차량 수입 비용으로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계속 나갔어요. 시간은 점점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모래 폭풍이 리야드 중부 지역을 강타했어요. 모래바람이 불고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많은 차들이 도로에 멈춰 서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카가 흥분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SNS에 올라온 영상 보셨어요? 우리 동네 모래 폭풍 때 찍은 건데 산타페가 영웅이 됐어요. 서둘러 영상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대형 모래 폭풍 후 주차장에 있던 여러 SUV들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한 산타페가 시동 한 번에 바로 출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 후 SUV들 전멸. 근데 이 산타페는 시동 한 번에 바로 출발. 뭐냐 이거. 이런 댓글과 함께 그 영상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매장 앞에 큰 TV로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폭풍도 이겨내는 한국차라는 문구도 새로 만들었죠. 그날 오후 중년 부부가 매장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차 보러 왔어요. 한국차 그거 괜찮다고 해서. 그들은 모래 폭풍 영상을 본 후에 흥미를 느꼈다고 했어요. 결국 투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첫 판매가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구매자의 입소문 덕분인지 친구나 친척을 데려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고객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차 생각보다 조용하고 연비도 좋아요. 모래 속에서도 브레이크가 잘 듣더라고요. 에어컨이 정말 시원해요. 우리 기존 차는 한여름에 항상 문제였는데 드디어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성공이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한국차 전문 중고 딜러로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매장 간판도 새로 달고 현대차의 다양한 모델을 더 들여왔어요. 이제는 산타페와 투싼뿐만 아니라 소나타, 아반떼, 그리고 팰리세이드까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전용 정비 파트너도 연결했어요. 리야드 외곽에 있는 한 정비소 주인. 자말과 계약을 맺어 현대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고 정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현대차의 장점, 사막 환경에서의 성능, 연비와 내구성, 비교 자료 등이 담긴 자료들을 준비해 고객들에게 설명했죠. 매장 한켠에는 리뷰 코너를 만들어 고객들의 감사 메시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딸을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 차 덕분이에요. 한여름에 에어컨 안 꺼지는 차 처음이에요. 1년 넘게 한 번도 정비소에 안 갔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쌓여갈수록 매장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월 판매량이 5대, 8대, 12대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매달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 없이 낼 수 있었고 딸 라일라의 대학 학비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반발도 커졌어요. 주변의 일본차 딜러들은 점점 위협을 느끼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는 고속주행에 취약하다더라. 유지비가 비싸다던데. 부품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해. 심지어 일부 딜러들은 고의로 자신들의 손님을 보내 저희 차를 시승한 후 트집을 잡게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도전을 결심했어요. 현대차의 신차를 직접 수입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한국에서 직접 새 차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대의 차량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 큰 대출까지 받았어요. 나세르, 그건 너무 위험한 도전이야. 천천히 가는 게 어때? 친구 카림이 걱정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 카림. 나는 한국차의 가능성을 믿어. 그러나 믿었던 중개업자가 세관 서류를 누락시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20대 분량의 차량이 세관에 묶이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 차량은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서류 문제라서 곧 해결될 거예요. 중개업자는 계속 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갔고 예약했던 고객들은 하나 둘 취소 연락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요. 다른 차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매일 밤 불안 속에 떨며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계좌는 바닥나가고 매장 운영비도 부족해졌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개인 저축까지 써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 대학 학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딸 라일라가 위로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저는 매일 세관에 찾아가 서류 처리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절차는 너무나 느렸고 누락된 서류를 새로 준비하는 과정도 복잡했어요. 게다가 중개업자는 점점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관에서는 서류가 제대로 정리될 때까지 차량을 보관하겠다며 창고 보관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차량을 찾더라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상황이었어요.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질 것 같은 무력감이 덮쳐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 꿈, 가족을 위한 희망,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이메일함에는 예약 취소 메시지만 가득했어요.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고 대부분 취소나 환불 요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고 먼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고통을 꿰뚫어보는 듯 했죠. 나세르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저는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차량 수입 문제와 위기에 처한 사업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사업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 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세르야, 사람은 말이지. 차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란다. 내가 믿는 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 한국차를 단순히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 가치를 믿어서 시작한 일이니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현대차의 품질과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과 다른 사우디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 진심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길가에 멈춰 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사우디 왕실 경호원 복장을 한 운전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차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고급 독일차였는데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시동이 꺼진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엔진이 과열되었나 봅니다. 왕자님이 30분 후 도착하시는데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제 트렁크에서 작은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현대차를 판매하면서 기본적인 정비법도 배웠거든요. 다행히 냉각수 누수 문제였고 임시로 막아 시동을 걸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세르입니다. 작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 현대차 파는. 그는 알아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매장에 커다란 화환이 도착했어요. 카드에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현대차가 궁금해졌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왕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2명의 경호원과 함께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알사우드 가문의 한 왕자님이었어요. 그날 고장난 차보다 더 안정적인 차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믿는 한국차 한번 시승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우연한 만남은 나중에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차의 평판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카드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딸 라일라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요? 응,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현대자동차 사우디 본사에 가봐야겠어. 라일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무슨 일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볼 거야. 리야드 중심가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우디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제가 평소 다니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 같은 작은 딜러의 말을 들어줄까? 불안한 마음으로 망설이는 저에게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믿는 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안내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 없이 오셨군요. 죄송하지만 임원분들은 모두 일정이 있으십니다. 제발요.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현대차를 사랑하는 작은 딜러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케팅 부장이 저를 만나주기로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3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2명과 사우디인 1명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야드 외곽에서 하트 오브 코리아라는 현대차 전문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는 나세르입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공식 딜러도 아닌 작은 중고차 상인이 본사를 찾아온 것이 의외였을 테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세르 씨? 사우디인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현대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사업,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현재 직면한 세관 문제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국인 임원 1명이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하지만 저희가 세관 문제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하러 왔어요. 그 말에 세 임원 모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저장해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모은 고객 데이터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제가 판매한 현대차 소유주들의 사진과 리뷰, 그리고 차량 성능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현대차 성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죠. 이건 저희 고객 중 한 분의 차량인데요. 무려 15만 km를 주행했음에도 엔진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일본 차를 타셨는데 같은 주행거리에서 2번이나 엔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리율 데이터입니다. 제가 판매한 현대차와 같은 기간에 판매된 일본 차, 미국 차의 수리 빈도를 비교한 자료예요. 현대차는 평균 30% 정도 수리 빈도가 낮았습니다. 임원들은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 임원 중 1명은 메모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만든 마케팅 전략입니다. 사막의 심장을 위한 차, 사우디 가족의 안전한 선택이라는 컨셉으로 사우디 사람들의 실생활과 현대차의 강점을 연결시키는 전략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건 단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사우디 국민의 일상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한국차의 품질과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임원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말했어요. 나세르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세관 문제 해결을 부탁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데이터와 전략을 준비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사우디인 임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한 사례는 드물어요. 그들은 잠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세르 씨, 저희가 당신의 세관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식 리퍼브 중고 공급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퍼브 중고 공급 계약이라니,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중고차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대량으로 정식 유통을 통해 한국차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하루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의 도움으로 세관에 묶여있던 차량들이 무사히 풀려났고 리퍼브 중고차 계약을 위한 서류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정식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었어요. 현대차의 기술적 특징,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현대자동차와 공식 계약도 맺었고 세관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거 참 다행이구나, 아들아. 내가 그토록 믿던 것이 결국 널 도왔구나. 네,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요. 차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사막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중고차를 파는 작은 딜러가 아닌 한국차의 가치를 사우디 전역에 알리는 선구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트 오브 코리아를 크게 확장했어요. 더 넓은 부지로 매장을 옮기고 쇼룸도 새롭게 꾸몄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리퍼브 중고차뿐만 아니라 기아 자동차의 중고차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차의 품질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현지인들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차의 장점과 기술적 특징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한국차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심으로 제품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세르 형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차들이 좋아서 일하고 있어요. 제 동생도 현대차를 타고 있답니다. 이런 직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고객이 현대 소나타를 구매한 후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가 정말 독일차만큼 좋은가요? 친구들이 다들 의아해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독일차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환경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열악한 기후, 모래바람, 그리고 긴 주행거리. 이런 조건에서 한국차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를 따지면 제 생각엔 한국차가 최고예요. 그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고 몇 주 후에는 그의 형제도 매장을 찾아왔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어요. 리야드 중심가의 코리안 모터스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매장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은 현대와 기아의 고급 모델들만 전시하는 프리미엄 쇼룸이었습니다. 제네시스, 스팅어 등 한국의 최고급 모델들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죠. 나세르, 그건 너무 위험해. 사우디 부자들이 과연 한국 고급차를 선택할까?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이야. 사우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알아볼 거야. 프리미엄 쇼룸 오픈식에 저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세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를 도와준 현대자동차 임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었고 심지어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부사장까지 함께 왔습니다. 나세르 씨,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한국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사우디 고객들 덕분이죠. 개업식에는 지역 언론도 많이 찾아왔어요. 중동 최초의 한국차 전문 프리미엄 딜러라는 타이틀로 저를 소개했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나세르 씨, 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한국차를 믿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현대차를 접했을 때 그 차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꿈과 열정이 담긴 작품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그 차 안에 담겨 있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정신, 그것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대답은 다음 날 신문 제일면에 실렸어요. 사막의 심장 현대를 믿은 남자라는 제목으로요. 프리미엄 쇼룸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부유층 고객들이 독일차나 일본차 대신 한국의 고급차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네시스 모델은 그 독특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시원함을 유지하네요. 내 친구들은 처음에 비웃었지만 이제는 모두 부러워해요. 이런 고객들의 반응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을 사우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저희 성공 소식은 한국에까지 알려졌나 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리야드 중심가에 3층 규모의 대형 쇼룸을 열었습니다. 코리안 모터스 시티라는 이름의 이 쇼룸은 현대와 기아의 모든 라인업을 전시하는 종합 전시장이었어요. 1층은 일반 모델, 2층은 SUV와 전기차, 3층은 프리미엄 모델을 전시했습니다. 개업식에는 사우디의 유명 인사들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왕실 가족 중 한 명도 방문해 주셨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차에 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나세르 씨, 당신의 이야기는 사우디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브랜드가 아닌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사업가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자동차 딜러가 아닌 사우디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어요. 리야드를 넘어 제다, 담맘 등 사우디의 주요 도시에도 매장을 열었습니다. 각 지역별 파트너십을 통해 코리안 모터스 체인을 구축해 나갔죠. 20개가 넘는 매장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책임감도 커졌어요. 저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우디를 위한 기술 교육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사우디의 젊은이들에게 자동차 기술을 가르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특히 여성 엔지니어 양성에 힘을 쏟았어요. 사우디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허용되었기 때문에 여성 자동차 전문가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여성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한 딸 라일라가 말했어요. 정말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니? 아버지가 그토록 열정을 쏟는 일이잖아요. 저도 그 가치를 이어가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라일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의 초청을 받아 6개월간 연수를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 교육 담당 이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가족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차로 사우디를 변화시킨 가족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세르 씨, 가족은 어떻게 한국차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저는 처음 현대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결국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브랜드나 평판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한국차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기자는 제 딸 라일라에게도 질문했어요. 라일라 씨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어려움은 없었나요? 라일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때 본 것은 누구나 열정과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우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산업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인터뷰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우디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는 현대와 기아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된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셨습니다. 나세르야,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따라갔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차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하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란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라일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작은 나라에서 온 큰 가능성을 믿었단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죠. 창밖으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푸른 현대 팰리세이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금빛 롤스로이스가 따라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달리는 한국차만이 보였어요. 그 차 안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한국인들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2025년 제가 처음 한국차에 관심을 가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코리안 모터스 그룹의 회장이 되었어요. 중동 전역에 5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대형 자동차 유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막 도로를 달리는 차량 중 30% 이상이 한국 차랍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죠. 어느 날 현대자동차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딜러십 컨퍼런스에 저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현대차 딜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제 이야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가족과 함께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총명하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세르야, 한국에 가서 우리 이야기를 잘 전해주렴. 어떻게 작은 믿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직접 마중 나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10년 전 제가 사우디 현대 본사를 찾아갔을 때 만났던 그 한국인 임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부회장이 되어 있었죠. 나세르 씨, 당신은 저희에게 중동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은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한국인들의 정신을 생각하니 제가 왜 그들의 차를 믿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전 세계에서 온 500명이 넘는 현대차 딜러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현대차를 사우디 사막에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제 선택을 의심했죠. 하지만 저는 이 차들에서 특별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세대의 현대차를 들여왔을 때부터 중동 최대 딜러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 뒤에 숨겨진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방법까지 모두 공유했어요. 결국 자동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저는 한국차를 신뢰했고 그 신뢰가 저희 고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 한국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연설을 마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딜러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들 중에는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시장에서 도전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들도 많았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현대자동차 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회장님은 제가 사우디에서 한국차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도자기였는데 신뢰의 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나세르 씨는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공로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작은 도전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큰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도자기 선물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연설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들은 저를 사막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푸른 현대 팰리세이드를 운전하며 리야드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옆 차선에서 금빛 롤스로이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고급차의 운전자는 저를 알아보고 창문을 내려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세르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이제 집에 현대차 한 대를 두고 있습니다. 사막 여행에는 역시 한국차가 최고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푸른 팰리세이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금빛 롤스로이스보다 한 발 앞서 나갔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달리는 진정성과 내구성에 있다는 것을 한국차를 통해 배운 이 교훈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을 달리는 수많은 한국차들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달리는 한국차처럼 저 역시 앞으로도 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믿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남들이 의심하는 것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감동나루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나루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